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개강을 미루다 조만간 학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국 유학생들이 개강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면 감염 걱정 때문에 자연스레 피하게 되죠. 하지만 소독을 마친 뒤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시끄러운 가운데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넉 달 넘게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일 한두 번씩 국내외 통계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일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는 매일 2, 3천 명씩 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달 초에는 하루 40여 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중증 환자가 7천여 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첫 발병국인 중국이 누적 확진자 4만 4천여 명, 사망자 1,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일본, 한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도 하나의 항목으로 본다면 이 배 안의 확진자 수가 현재 174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11일 28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또 의심 환자 5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완치된 환자도 5명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는 전 세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완치자 수 추이를 보면 2월 초 하루에 100여 명이던 완치자 수가 매일 100명, 200명씩 늘어나서 지난 11일에는 하루 만에 완치자 수가 700여 명이 넘었습니다. 12일 현재 누적 완치자 수는 모두 4,700여 명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수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앞으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둔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과 입국 시기를 타진하고 귀국 뒤에는 자가 격리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 확진자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240여 명이 재학 중인 포천 대진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외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체온계도 설치돼 학생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중입니다. 현재 이 기숙사에는 40여 명의 중국인 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부터 한국에 거주한 학생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방학을 맞아 중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학생들입니다. 대진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귀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235명, 우한에 거주하는 4명은 아예 입국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남녀 기숙사 2곳으로 나눠 1인 1실로 배정해 2주간 격리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남자, 여자 각각 한 개 동씩 기숙사를 배정을 해서 1인 1실로 자가 격리를 시키고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발열 체크도 하고 학생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14일이 지난 이후에 3월 16일 날 저희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진대는 또 해마다 추진했던 중국 소주대학과 하얼빈 사범대학 등과의 학생 교류를 올해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졸업 등 특별한 이슈가 있는 학생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위중한 상태니까 이번 학기에 중국 대학으로 파견하는 거라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지금 간단치가 않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보내고 싶은데 마지막에 좀 개별적으로 갈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떨어지면은 학생들한테 그 내용대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방학 동안 개점 휴업이었던 대학가 상가들은 개강이 늦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백 명의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솔직히 개강 연기된다 그러기 전에는 좀 맞섰는데 요새는 안 하고 아직도 개강이 연기됐으니까 좀 그게 돈이 아까우니까 저기 보러만 가고 개학은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도 2주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매장에 지장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유학생들도 지금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경기 북부에는 대진대와 신한대 등의 5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신입생은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구매 등 재원을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방문이 망설여지죠. 혹시나 하는 감염 걱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독을 마친 뒤라고 하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앞에 늘어선 쇼핑카트들. 방문객이 한창 붐벼야 할 평일 낮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마트와 영화관 등이 문을 열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확진자 방문지로 알려진 뒤 여전히 휴업 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너무 많아졌던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어제 점심 때쯤에는 넣으시는데 계속 휴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상황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점심이면 방문객들로 붐비던 이곳 전통시장 거리도 지금은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하루 유동인구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걱정에 시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방역을 마친 뒤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이나 이런 데 묻어 있을 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수시간 이내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그래서 손을 항상 자주 씻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씻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민들의 감염 우려에 지자체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던 지자체가 이제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공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선 공기로 인한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 전파의 의미,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감염자 수는 모두 174명으로 전날보다 39명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로 비말, 침방울이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로 대기 중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진 비말 감염의 경우 한 입자가 2m 이내로 튀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전파의 경우
1마이크로미터 이하 액체 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흡입됐을 때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말보다 매우 작고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기 중에 상당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가 작고 또는 그 비말 핵이 말라서 다시 공기 중에 분비되면서 2차로 전염되는 그런 감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자체가 아주 좁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일각에서 크루즈선 내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또 홍콩 아파트에서도 100일간을 통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료 시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중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을 수용한 이천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방어학원이 위치한 이천시 이황 1, 2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결단과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 등을 돌며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천 특산물 홍보대사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우한 교민이 생활하게 될 국방어학원을 찾아 입구에 설치된 현장 상황실 근무자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양주시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불공정 거래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14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 외품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대규모 점포와 약국이 대상이며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 제품 관리 대책반을 임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 제품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지난해 가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억하시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시끄러운 가운데 경기 북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사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과 김포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전염병인 ASF는 치사율 100%로 경기도 농가에서 살처분한 돼지 수만 11만 마리에 이릅니다. 5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어떨까? 농가에서의 ASF 발병 소식은 잦아들었지만 위기 경보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꾸준히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적극적인 통제와 방역이 필요한 겁니다. 11일 기준 국내 야생 멧돼지 ASF 감염 확진 건수는 총 183건. 이 중 경기 지역 내 멧돼지 ASF 확진 건수는 총 106건으로 연천 56건, 파주 50건 등입니다. 지난 11일에만 연천 4건, 강원도 화천 2건 등 멧돼지 ASF 감염 확진 사례 6건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심각 단계를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개월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안 나와야 심각 단계가 해제가 되는 건데 매일 몇 마리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 해제가 안 되는 거죠. 경기도는 멧돼지 폐사체가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폐사체 발견과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300여 명의 폐사체를 예찰 중이며 500여 명으로 구성된 사체 처리반이 운영 중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기 포획과 더불어 포획틀 등 포획기구 1000여 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지속적으로 포획 중입니다. 포획단에는 7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인근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특사경은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 2만 5천여 대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또 대여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 업주에게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등 등록 없이 대여 사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인데요. 차량을 제공한 대여 사업자와 무등록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사채 등 우리 사회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가 더 이상 숨겨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 때문인데요. 새로운 범죄 수사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시스템이 각종 범죄 척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전자매체에 파손된 증거를 복원하는 수사법인 디지털 포렌식.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파일을 되살리거나 접속 기록을 분석하는 과학 수사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 첨단 과학 수사로 범죄 혐의 입증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조사를 할 때 한번 있었는데요. 한 PC에서 이제 그 범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그 정황 자체를 다 이제 진술을 했었던 문서 파일이 하나 삭제가 돼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복원함으로써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정보 분석 시간이 빨라져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석 기간이 두세 달 정도 걸렸던 거에서 2, 3주 정도로 대폭 단축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수사에 많은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첨단 과학수사법에 덧붙여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검경 범죄 수사 시스템에도 증거자료 표준화를 이룬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 제공은 물론 범죄 혐의 입증 등을 통해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서의 디지털 증거 인증 서비스와 경찰청의 전자자료 수사표 등을 추가 도입해서 첨단 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더욱 정교해진 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불공정 범죄 근절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 포천시 의회가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올해 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포천시 의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47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등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 사업장 등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르면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3에서 23세 경기 지역 청소년이며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일반형, 광역형, 광역급행, 경기순환 등 경기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인데요.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 8천 명, 대학생 22만 명이 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 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유치가 확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은 광사동 1원 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지며 2023년 9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오전 기온 1도,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전망되는데요.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토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면역질환 관리와 도로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